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누구야? 저는 크리에이트 사원입니다. 반갑네. 네. 오늘 보고할 거 있다고. 네, 어제 그 과장님께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2021년도 1분기 소파이에 대한 어떤 실적 관련해서 정리를 해봐라. 근데 이제 또 까먹으셨잖아요. 소파이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치. 소파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일단은 소파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회사이고 명문대. 네, 아주 저도 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갔을 그래? 네. 그 사람 머리 그렇게 좋았어? 아니, 사실 제가 그 정도 됐으면 여기 안 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회사 다니면 넌 끝난 거요. 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컨티뉴. 네. 그래서 컨티뉴. 네. 그래서 동문한테 한 200million 정도, 한 20억 정도 돈을 빌려서 학생들한테 한 85명한테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좀 대출 상환도 좀 잘 되고 그 다음부터 좀 인기를 끄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4빌리언,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 정도 되는 돈을 피터 틸, 소프트뱅크 등 다양한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스펙 통해서 상장한 회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간단한 좀 역사를 좀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마이크 코군이라는 이제 CEO가 있었는데 사실 그 CEO가 좀 잘 나가다가 성추행 사건에 성추행? 네, 맞아요. 정신 나갔구만 이거. 정신 나간 CEO 때문에 회사가 망할 뻔했는데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 등 학생들한테 대출해준 회사가 성추행 사건에 연루가 되다 보니까 이야, 이 친구 이거 아주 네, 저 친구 저 친구 아주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시사점은 투자에서 어쩌면 중요한 것이 CEO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최근에 그 빌 게이츠도 이혼 때문에 난리 났었고. 네, 제가 봤을 때 이혼보다 성추행. 그러니까 성추행은 네. 야 대단한데.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네. 그치 학생 대출이니까 난 또 학생을 성추행했다고 과장님 할 뻔했네 이거. 학생을 성추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그래? 네. 어찌됐건 계속 그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망한가 싶었는데 그때 이제 현재 CEO인 앤토니 노토가 등장을 해서 과거 방송을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되게 헝그리하게 싱글맘에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컸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학번은 왓튼 등 대단한 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고요. 골드만삭스, NFL, 트위터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이후에 CEO가 2017년이 되면서 서파이의 기존에는 없었던 ETF, 또 로보 어드바이저, 트레이딩, 크립토를 포함한 트레이딩 앱, 그 다음에 갈릴레오 등 인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회사를 되게 단기간 동안 다양한 플랫폼을 설립하고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CEO가 사실 나타난 건 맞고요. 이 해당 CEO가 아까 강조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출신이기 때문에 또 10년 이상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출 시장에 대해서는 좀 빠삭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튜던론에서 그 다음 이제 어느 시장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어디인가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될 것이고요. 저희가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시장이 또 오토론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간단하게 해당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가 렌딩 부분이에요. 대출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스튜던트 론을 포함해서 다양한 론을 하고 있다. 2020년도 4분기 관점에서 총 2.26빌리언, 약 한 2조 정도의 그 분기만에 대출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그래서 매출은 약 159밀리언, 한 1,6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전체에서 이 대출 부분이 5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마진은 58%, 즉 이 회사의 매출의 반은 그 대출에서 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킹 알파 기사에 따르면 이제 학생으로 그 학자금 대출이 59%였는데 2019년도만 해도 2020년도에 50%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비중의 하락인 건데 그 이유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또는 대출이 2019년 대비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다 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화끈하게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학자금 대출 비중이 좀 줄었다.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해당 회사가 지금은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주택담보대출 시장 관점에서는 지금 매우 빠르게 3배, 4배씩 성장하고 있다. 즉 아까 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낚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25% 연평균 성장할 것으로 회사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파이낸셜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까 노토가 처음에 막 깔았던 소파에 인베스트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할 수 있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HTS, MTS 이런 거 깔았다는 거거든요. 거기다 크레딧 카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고 기능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해당 기자가 얘기했던 거는 이걸 약간 게임화한 것 같다. 매우 재밌다. 그래서 MZ세대의 취향 저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소파를 쓰질 않고 있으니까. 근데 8만 1000 리뷰가 있었는데 해당 앱에 대해서 레이팅이 한 4.8, 그러니까 5.0 만점 4.8인 걸 보면 매우 취향 저격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분기만 봤을 때 매출은 11밀리언으로 아주 귀요미 수준인데요. 110억 정도고 현재는 넷 로스로 단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증권업은 매우 중요한 또 사업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2025년도 연평균 성장률은 153%를 예상하고 있어서 해당 부분은 사실 랜딩보다도 약 한 6배, 7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인더시의 의견 또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향후 먹거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로빈후드에서의 어떤 배신감으로 소파이 앱으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를 본 걸로 봤을 때는 향후에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테크놀로지컬 플랫폼 세그먼트인데요. 아시겠지만 갈릴레오를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인수를 했는데 이 갈릴레오는 해당 시장에서 핀테크계의 AWS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청난 평가를 해준 거네. 네. AWS는 지금 부동의 1인데. 네, 거의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자가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인프라 기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니오뱅크가 다양하게 성장한다고 봤을 때 그게 만약에 계속 그 해당 시장에 성장을 하거나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지면 질수록 갈릴레오의 매출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얘네 비즈니스 모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그냥 인프라 기술이라는 것만 알고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해당 회사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느냐, 이 기사에 보시면 디지털 은행에 특히 이제 북미에서 있는 디지털 은행의 95%가 갈릴레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100개 핀테크 기업들 중에는 70개 회사가 해당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 회사의 인프라 기술이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해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컬 플랫폼인 이제 갈릴레오의 2020년도 4분기 매출은 36밀리언 정도 되고요. 360억 정도. 그다음에 회사에 이제 기여하는 이익은 160억 정도, 16밀리언 정도 됩니다. 그리고 YOY 전년 동기 대비 한 135% 성장했기 때문에 해당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서파이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55%를 기대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2021년도 1분기 실적만 봤을 때 결론은 높은 매출 성장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높은 마진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출은 2021년도 1분기 관점에서는 216밀리언 약 2,66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EBITDA 마진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 2%? 네, 아주 마진은 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매출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되면 마진은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43만 명으로 많이 늘어 있는 상태고 전년 동기 대비 23%. 이 또한 굉장히 저는 경이로운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자면 이렇게 랜딩, 테크놀로지, 파이낸셜 서비스의 각 레비뉴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성장률 또한 이제 아래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0년도 4분기보다도 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뭐였냐면 현재 시가총액이 21년인데 향후에 2025년 기준으로 63빌리언에서 225빌리언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레인지가 근데 또 너무 크네. 너무 크긴 큽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배에서 10배까지 가능한 주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멀리 봐야 하는 주식이고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입니다. 3배에서 10배는 굉장히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뭐 과장님께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성장률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고요. 네, 매우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 고생했네. 네, 죄송합니다. 10분 만에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멘트에 괜찮아. 놓친 것 같아요. 어차피 중간에 좀 졸았어. 네. 좀 자면서 들었어. 아, 예, 예. 자면서 들어도 결론은 소파에 투자하면 그럼 된다. 기억나. 네. 6배에서 10배였나? 아, 3배에서 10배입니다. 3배에서 10배. 네, 진짜 그것만 좋아요. 기억나. 네. 그것만 기억나. 네, 과장님 좋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